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뉴스 스타트 진행하게 됩니다. 권호영입니다. 오늘은 작년 여름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던 아시안 게임 다들 기억하실 텐데 남북 공동 응원 하셨던 분들을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살고 계셨던 분들, 또 살고 계신 분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작년에 1월부터 시작돼서 작년 한 해 내내 남북관계 굉장히 큰 뉴스 속에 살았는데요. 평창 올림픽, 8월에 아시안 게임, 체육 경기들에서 많이 좋은 장면들,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카르타 현지에서 자카르타 평화 서포터즈 활동하셨던 동포 분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지영 씨부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활동하고 있는 4.16 자카르타 촛불행동의 공동대표 이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16 자카르타 촛불행동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공동대표시고 회원이시고. 네. 작년에 원래 저희 같은 공동대표이셨는데 올해 이제 귀국하시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놔줄 수가 없다. 그래서 권리 회원이십니다. 아니, 자카르타 이 촛불행동이 한국의 조직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는가?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4.16 자카르타 촛불행동 활동을 하셨고, 근데 이제 평화 서포터즈라고 조직을 하려고 활동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활동을? 그러니까 저희가 4.16 자카르타 촛불행동 활동 주제 중에 평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평창 올림픽, 그러니까 그 이전에 또 신년사가 있었고, 그러면서 좋은 분위기로 계속 가고, 4.27 정상회담도 있고 하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기쁜 마음, 또 설레이는 마음, 이런 걸 갖고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자카르타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 이 6월 달에 남북 체육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북이 단일팀을 결성하고 공동 입장을 한다. 이 뉴스를 보자마자 이제 저희가 이거 관련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가 제안하셨어요, 먼저? 그때 딱 누구랄 것도 없이 다 같이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창에서 그런 그림들을 봤잖아요, 뉴스로. 근데 이제 좀 이따 아시안 게임이 열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우리 저기서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좀 하면 안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평화 서포터즈 활동을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한 2달 정도 전부터 일단은 평화 서포터즈 해가지고 만들어서 일단 저희가 발대식도 갖고, 그 다음에 계속 6.15 남측위원회 쪽에다가 문의도 좀 많이 드리고 해서 차곡차곡 준비는 해왔는데,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이제 북측에 연락을 넣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북측 분들 만나게 되면 이제 저희 어쨌든 그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촉이 될까봐 미리 이제 통일부에 신고 다 하고요. 대사관 측에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제 계속 같이 공동응원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북측 대사관에서는 하고 싶어 하시는 의향은 굉장히 적극적이셨고, 굉장히 협조적이셨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주로 이제 준영님이 접촉을 하셨는데, 그쪽 대사관에서만 될 일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본국에서 뭔가 결정을 내서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답을 못 해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대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여자 농구 단일팀 쪽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여자 농구팀 경기에 다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 회관에도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선수들 개인적으로 반찬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 회원들이 같이 이제 그 식사 때문에 김치나 반찬 이런 거 좀 협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티켓 구매하고, 그 다음에 입장 같은 거 준비하고, 이런 게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인도네시아가 이제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티켓이 온라인이라고는 하는데 정말 낚시질이었거든요. 인터넷으로 들어가도 준영님이 하루 종일 매달려도
못 구하는 거예요. 아니, 표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시스템이 네. 네, 그 두 가지 다 뭐 문제가 있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티켓 구매하고 그다음에 회원들하고 그다음에 자카르타 한인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같이 가자고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응원 도구들 만들어서 또 그 같이 다 나눠드리고 그런 것들. 그래서 주로 아시안 게임의 남북 공동 팀의 경기를 응원하기 위한 네. 단체 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공동 응원단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네. 이게 원래 평창 올림픽 때 네. 공동 응원단 꾸리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어요. 네. 이 남쪽이 막 와가지고 못했는데 공동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어떻게 구성되게 됐는지 소개해 주세요. 우리 아까 이주영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북한 주민 접촉 신고서를 내고 이제 6월 남북 체육회담 이후부터 북측 대사관에 계속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가 공동 응원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드려서 당신 누구요? 근데 갑자기 전화하면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어디서 전화를 했는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물어보셨었죠.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그게 사전에 저희가 결성이 돼서 응원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근데 이제 바로 그 경기 당일날 북측에서도 응원단이 오시고 저희도 오고, 근데 남측에서는 이제 저희 4.19 자카르타 촛불행동의 평화 서포터즈, 그리고 국내에서 6.15 남측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온 응원단,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서 공동 응원단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북측 응원단하고 네. 공동 응원을 하게 된 거네요? 네. 네. 그게 첫 경기가 있었던 날 저희가 이제 입장을 딱 했는데 그 똑같은 단일기 그림인데 약간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그 입고 조용히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그 북측 응원단이셨어요. 저는 몰랐다가 네. 뭐 한반도기 티셔츠니까 단일팀을 응원하러 온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랑은 조금 뭔가 다른데 뭔가 좀 누군가- 조직적이고 막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북측 응원단이 앉아 계신 자리에 네. 거기는 펜스나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들어가서 같이 앉아서 응원하자고 그래요. 그냥 다 같이 앉아버렸죠. 섞어서. 야, 그냥 밀어붙여서 그냥 공동 응원단을 꾸려버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처음 만나보신 거예요? 또 북쪽 부분들을? 네, 저는 처음. 어땠어요? 두 분 각자. 이제 저는 전화 통화도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만나니까 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막 빨리 다가가고 싶었는데 그게 또 신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계속 처음에 서먹서먹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좀 경계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같이 계속 만나다 보고, 그리고 같은 팀을 응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순간에 기뻐하고 또 같은 순간에 안타까워하고 이런 마음들이 통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가까워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일 처음 만났던 때가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북대사관에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어쨌든 같이 하려는 마음이니까 그 공항에 마중을 좀 나가야겠다 그래서 제일 많이 선수단이 들어오는 날을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날짜에 저희가 이제 플랜카드 만들어가지고 지금 잡은 두 손 놓지 맙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이제 장미꽃 한 송이씩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들어온 분들은 여자 농구 선수들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 맞닥뜨렸는데 이제 저도 떨리고 저희 회원들도 다 떨리고 이제 그런데 그래도 이제 뭐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처음에 이게 뭔가 막 이러셔가지고 말도 없으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희가 이제 버스가 공항에 딱 나오면 바로 이제 선수들은 바로 그 앞에 버스를 준비해 주더라고요. 그 앞에 서서 저희가 그 플랜카드를 계속 들고 손을 계속 흔들어 줬어요. 출발하기 전까지. 처음에는 손 안 흔드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한두 명씩 이렇게 버스 안에서 손을 흔드시는데 나중에는 다 흔들어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좀 벅찼다고 할까요? 저희 다른 회원들 분들 중에서는 우신 분도 있어요. 네. 그 아까 이제 그 서포터즈 활동 중에 반찬을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게 제일 핵심 활동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선수들한테 네네. 반찬을 줬다는 거네요.
북측에서 이제 선수단을 관리하시는 분께서 오셔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선수들이 음식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북측 선수들이 이 외국 음식에 이제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선수촌에서 나오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근데 잘 먹어야 되잖아요. 운동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 반찬을 준비를 해서 선수촌에 이렇게 갖다 드렸었죠. 그거 덕분에 저기 엽기도 들고 막 했네. 그 응원단 아까 이제 하시면서 에피소드 하나씩만. 응원단들 중에 저희도 이제 아이들하고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측은 주로 이제 주재원은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 그 다음에 주변 나라에서 오신 유학생들, 그래서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경기 왔으니까 그냥 이제 서로 떠들고 놀고 뭐 싸우고 뭐 장난치고 계속 이러는데 남북 어머니들은 이제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조용히 하라고 네, 그런 거 똑같고 네. 그다음에 애기들도 또 이모 만나면 이모라고 그러고 저희들한테는 처음에는 남조선 이모라고 그랬었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게 이제 횟수를 계속 지나니까 남조선 이모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밖에서 저희는 아무래도 국내가 아니다 보니까 해외이기 때문에 이런 백화점 이런 데서 마주치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만나자마자 이모라고 하니까 뭐랄까요 조금 마음적으로 가까워졌다는 느낌?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같이 놀 때 저는 어른이고 기성세대다 보니까 마음이 좀 각별했어요. 네. 아까 이제 사진 이제 사전에 잠깐 봤는데 구별이 안 되긴 하더라고요. 애들만 모여 있는데. 네, 구별 안 되고 애기들 다 이뻐요. 네. 구별하는 거 의미가 없죠, 뭐. 네, 의미 없습니다. 그 부모가 자식 대하는 건 똑같다. 이거는 뭐 너무 떠들고 너무 돌아다니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되니까 그거 말리는 모습은 똑같더라고요. 네. 우리 정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결승전 때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네. 이 결승전이 중국하고 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응원 오신 분들이 많아서 티켓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희도 응원 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았는데 티켓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게 너무 적어서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북측 응원단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티켓을 못 구해서 막 이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티켓이 없으면 이 경기장 컴플렉스 안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 건물 안에 자체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특이하게 저희는 왜 잠실 운동장이나 이런 데는 운동장이 이렇게 있고 그냥 아무나 진입이 되잖아요. 인도네시아는 이걸 컴플렉스로 해서 아예 그 전체 에이리어 자체에 다 둘러치고 입구를 정해놔서 아예 진입을 못하게 해요. 네.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아예 거기 입장부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일부 이제 차량들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대사관 차량들. 근데 이제 북측 대사관에서는 그 북측 응원단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차량이 있었는데 우리 그거에 다 타서 들어가자. 저희한테 그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막판에 이제 티켓을 구해서 결국엔 그렇진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 걱정을 하니까 그 북측 응원단에 계신 분이 저한테 전화 통화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민족이 마음 먹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그 말이 그때 당시에는 많이 위로가 됐었고 힘이 됐었고 이제 아직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는. 네. 그리고 어쨌든 성사됐네요. 그죠? 예. 그때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티켓이 없으면 못 들어가죠. 그런데 북측 대사관에서 도움을 주셔서 저희 응원단까지도 다 같이 결승전에 입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입장하러 들어갈 때도 그 저희 회원분들 중에 이제 막 너무 격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들어갈 티켓 이제 바로 경기장 앞에서 들어가실 때도 이제 붙어서 같이 들어가자 막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경기는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사관님이 그 앞에서 그냥 문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VIP 쪽으로 해서 그냥 다 같이 우르르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갈 때
그 북측분들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빨리 붙으라고 하면서 팔을 막 잡아 끌고 막 가자고 손 잡아서 끌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네. 그때 이게 좀 진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진입 투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아까 올림픽에 관한 얘기 하셨는데 제가 그 듣기로는 이게 네. 예를 들면 엑스포 같은 거 할 때 나라마다 이제 부스 꾸리는 것처럼 그렇게 꾸려진 부스 같은 거 그런 네네네. 네, 개념이겠죠? 맞아요. 네. 여기에서 재밌는 얘기들이 또 많다고 들었는데. 이제 올림픽 회관은 이제 저희도 그러니까 우리 남측에서도 쉽게 갈 수 있고 북측 분들도 부담 없이 오실 수 있어서 그러니까 만남의 장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응원하고 그리고 올림픽 회관 가서 냉면 먹고 이게 코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우리 남측 응원단이 거기서 점심 식사를 한다는 소식을 그 북측 대사가 듣고 한번 격려 방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면서 우리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다 같이 악수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평양냉면도 진짜는 처음 먹어봤는데 네. 그것도 직접 시연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국물은 맑은데 양념을 끼얹어서 그걸 섞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다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을 할 때 좀 이제 언어들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서로 웃고 떠들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좀 에피소드라고 할 만한 게 이제 저희 회원 중에 어떤 한 분께서 거기에 이제 막 매일같이 가고 이러니까 이렇게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 여기 매일 와서 이제 다니던 이제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이런 농담을 하신 거예요. 그 북측에서 오셔서 일하는 분에게. 그랬더니 그분이 잘리면 저희가 알바를 쓸 테니까 매일 오시라고 이렇게 서로 농담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샀던 게 이런 국수도 저희 이게 사왔어요. 거기서 네. 사신 거예요? 네, 샀어요. 얼마예요? 팔아요. 기억은- 하나에 루피아로 한 7,000 루피아니까 한국 돈으로는 한 600원? 네, 네. 맥주도 드시고. 네, 대동강 맥주 2번 먹었습니다. 맥주도 있고 평양 막걸리도 있었고. 막걸리. 네. 북한식 김밥도 주셨는데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밥에다가 네. 김만 말아서 그러니까 충무김밥 충무김밥, 느낌. 네. 근데 이제 오징어나 김치 주는 게 아니라 거기도 그냥 양념을 끼얹어서 그냥 먹더라고요. 그것도 맛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음식. 네, 음식이 이제 조금 다른 듯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이 늘 먹고 있던 거랑 거기서 별반 다르지 않다 보니까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즐거움도 있었어요. 처음으로 북한 대사관 가셨다고? 초대를 네. 받으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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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전에 이제 그 방문을 해서 반찬 드리고 그다음에 로스교 선수하고도 뭐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저희가 아이스박스를 다시 되찾아올 생각을 그냥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신없는 와중에 또 왕래도 쉽지 않고 이러니까 우리 그냥 포기하자 했는데 또 연락이 오셨어요. 아이스박스도 찾을 겸 한번 왔다 가시라고. 그래서 간 게 이제 북한 대사관이에요. 그래서 대사관에 저희 몇 명이 저희 둘 말고 이제 임원분들 몇 명 같이 갔는데 안광일 대사님이 지금 현재는 인도네시아 북측 대사관인데 대사님이 직접 나오셔서 환담 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우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계속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사관이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절차나 시간들은 좀 필요한 것 같다. 기다려보자. 이런 이야기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진 찍고 저는 인삼차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접촉 신고 안에? 네. 저희가 기간으로 이렇게 기간으로 받았습니다. 네. 네, 기간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만났거나 이런 그럴 때마다 저희 그 사오신 저희 대사관에 또 다시 전화를 해서 계속 알려드렸어요. 원래 이제 그 외교 시설은 네. 그 나라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라고 해서 네네. 그쪽 영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방북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웃긴 게 그 동네 저희 갔다 오고 나서 진짜 한참이 지났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북한 갔다 왔다며? 왜? 아닌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북대서양 갔다 온 거 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소문이 난 것 같더라고요. 한강의 대사랑 같이 다 가신 거죠, 두 분 다? 네, 네, 네. 네. 그때 이제 안강일 대사가 오셔서 저희랑 얘기를 하는데 딱 앉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동 응원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일들을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보자고. 근데 전원 발언. 네. 그래서 이런 게 잘 없는데 근데 왜 북측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역마다 주민들이 모여서 뭐 토론하고 뭐 네네 그런 문화. 장기자랑하고 그런. 그래서 혹시 이런 배경에서 말씀하신 건가?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경험이 잘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 좋았던 경험도 얘기하면서 다시 그 행복했던 때 떠올리고 하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네. 거기 이제 조직 문화, 토론 문화를 체험을 하신 거네. 네, 짧게나마. 네. 잘 기억하시네요. 그래서 방문도 하시고 네. 이제 반찬 그 아이스박스도 찾아오시고. 네, 다. 네. 자,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제. 자, 이제 사진을 좀 보면서 네. 얘기 좀 할까요? 저게 이제 저희가 제일 처음 북측 선수들이 제일 많이 온다는 날 공항에 나가서 인도네시아 제2터미널이거든요. 네. 저 플랜카드 들고 서 있었어요. 나오실 때까지. 네. 이거는 경기장인가요? 네. 저거는 이제 그 개막식 하는 날이었는데요. 개막식 하는 날은 일찍 들어가야 돼서 저희 회원들 다 같이 들어가면서 입구에서 찍은 것입니다. 회원들이 꽤 많으시네. 저희 회원 더 많습니다. 네. 이게 여기 외신 기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외신 기자들 앞에서 잠깐 진짜 많이 찍혔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남북에 하여튼 그 뉴스 거리죠. 네. 그래서 저거 때 들고 왔던 거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길게 하셨어요? 이렇게 머플러처럼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얼마나 흔들었던지 몇 번 빨았어요. 여기 주권방송의 배지도 비슷한 T로 하는데 여기가 시리콜이라구나.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하면서 저희만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한반도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또 도움을 주셔서 요거 C를 바꾸던가라는 거나 근데 저희가 이제 실수한 것도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요거 말고 한반도만 만들어온 것도 있어요. 두 종류로 만들었어요. 요 디자인도 이제 디자인도 준영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문제는 저 공항에 아까 나갔을 때 거길 나갔는데 이걸 들고 갔더니 그 북측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존엄을 갖다가 이렇게 캐리커처, 그러니까 풍자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몸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상반신만 이런 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요거는 서로 존중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들고 다니지 않았고, 그 한반도 깃발만 계속 묶고 다녔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그런 정서, 그런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것도 개막식입니다. 개막식? 네. 개막식 때 여기로 남측이 그리고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에서 오신 분들도 같이 앉아 계시고요. 저희 동포도 다 같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자 농구 경기장 이제 현지 스태프분들이 같이 사진 찍자고 해서 찍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언론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뭐 학생들, 준영님 또 다른 분들 회원들 인터뷰 진짜 많이 당했어요. 인터뷰를.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 자원봉사자들도 상당히 호감을 보이시고 특히 저 부채는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 달라고 해서 많이 나눠드렸어요. 거의 외교 활동하셨네. 그리고 저 초록색 저 깃발은 저희 그 스프링 세계시민연대라고 해서 전 세계의 한인 시민단체 연대가 있는데 그곳에서 평화 활동을 하는 저 다른 국가의 단체들이 저렇게 현수막과 깃발을 보내주셔서 함께 또 응원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남북이 같이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구별 안 된다니까. 그게 티셔츠를 보시면 앞에 네네. 한반도만 있는 거는 저희고요. 이렇게 한반도 모양이지만 하나로라고 되어 있는 거. 그다음 네네. 그거는 저희 북측 응원단인데 네. 사진이 지금 좀 전체가 아니고 그렇죠. 그쪽만 찍었는데 이쪽에 더 많이 계세요. 이건 이거는 이제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남북의 아이들. 네, 네. 그러나 남북 구별이 안 돼. 어린이들입니다. 네. 네. 구별이 안 되는 진짜. 네. 저기는 이제 모자 쓰고 계신 분들이 북측 유학생이세요. 유학생 같네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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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물며 북한 청년들은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네. 네. 남치기 분들하고 찍으신 거예요. 네. 네. 6.15 남치기위원회 분들도 오셔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 한국에서 120명 모집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코리아 공동응원단 해서 오셨는데 이제 저희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분들은 한국에서 또 자카르타로 그렇죠. 와서 현지 막 갑자기 적응하면서 응원하셨는데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성함이 뭐지? 정성심 감독님 네. 축의 여자농구 감독님. 네. 네, 저희가 이제 경기 끝나고 저 뒤에 보이는 저 분홍색 차량이 선수들이 타는 차량인데요. 차량에 오르시기 전에 저희가 딱 네. 붙잡고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아, 로수경. 네. 네, 네. 로수경 선수 저희가 진짜 인기 있던데. 네, 그 저희 응원단 사이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았었고요. 아까 설명드린 반찬을 가져다 저 뒤에 보이는 저 빌딩이 노랑 선수촌. 빨강. 네. 네. 저기가 선수촌이에요. 네네. 그래서 로승희 선수가 직접 저기 사인도 해주고 네. 사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북측 선수단 관계자분이 그냥 로수경이라 쓰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농구 시합 하기 전에 훈련하는 장면, 또 인터뷰한 뭐 이런 것들을 방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뭐랄까 이게 순박하다 그럴까? 수가 순박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네. 실제로 만났을 때도 이야기하시는 거나 이런 거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일 왼쪽 분이 그 여자 단일팀의 감독 이문규 네, 감독님. 네. 전날은 이제 선수들이 뒤풀이로 게임도 다 끝나고요. 이제 가기 전에 출국하기 전에 이제 뒤풀이 가져오셨는데 그때 저희가 간단하게 선물 준비해서 갔거든요. 지금 입고 계신 감독님하고 코치님이 입고 계신 게 선물 받으셔가지고 바띠기라고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이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입고 같이 사진 찍자고 해서 찍었어요. 네. 박지수 선수. 네. 남측 죄송합니다. 선수죠. 남측 선수. 네. 박지수 선수와 로수경 박지수 선수의 호흡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박지 선수도 굉장히 저거 다 사인을 해주신 거예요. 네. 선수들이 한 명 한 명 다 사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기 인스타에도 올린다고 같이 사진 찍고 네 그랬어요.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올림픽 기간. 네, 네. 그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평양냉면을 맛보고 싶어서 그 식사 시간에는 줄을 서야 될 정도로. 네. 이게 그냥 간단하게 이제 그 전시해 놓고 네. 소개하는 이런 곳인데 아예 식당으로 그냥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걸 준비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저 냉면을 찾을 줄 몰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 원탁을 하나만 있었는데 나중에는 막 3개, 4개까지 필요할 네. 정도로. 네. 네. 그게 그렇죠. 4.27 네. 판문점 회담 때문에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카르타에 살고 계시는 이제 남측 한인 교포들도 많이 오셔서 식사하셨어요. 네, 여기 가운데 이제 저 빨간 신발 신고 계신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 옥류관에서 오신 오신 요리사 네. 선생님. 이제 북측에서 판매한 기념품 같은 약, 차, 뭐 이런 것 같네요. 네. 네, 뒤에 저 그림 그림들도. 전시도 하고 저런 약품하고 화장품 이런 거 다 판매를 했어요. 술을 놓은 것도 있고 네. 네, 그림을 그리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저게 네. 옥류관 냉면. 우선은 요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육수를 부어주시면 그리고 저 컵에 있는 저 약간 뽀얀 거 저게 평양 막걸리였어요. 북에서 막걸리를 많이 안 먹는 줄 알았더니 만들더라고요. 네. 한국 맛보다는 덜 달고 시원한 맛이었던 것 같아요. 야, 이게 그 대동강 대동강이군요. 맥주. 네. 네. 맛있어서 저희도 저기서 먹고 사가지고 집에 가서 또 먹고 그랬어요. 술 많이 가져오셨나 보네. 북에서. 네, 처음에 가져오신 준비한 것 것보다 막 같은데. 모자라서 네. 막 더 공수해 오시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덕분에
맛보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다른 곳에서 살 수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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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가 대사관인가요? 대사관에 담벼락에 음. 거기 이렇게 해놓고 항상 전시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도 네,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엔 또 교체돼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카프레이드 하는 거 백두산 천지에서 찍은 사진 이렇게 네. 네, 저분이 안광일 대사예요. 네, 네, 가운데 거기 계신 보시면. 분. 네. 나머지 다 동포분들이고 네. 저희가 지금 받은 선물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뭘 아까 차 받으시더라고요. 네, 인삼차. 네. 저는 이렇게 비슷하게. 자개함 같은 거를 받았었거든요. 제가 들고 있는 게. 아까 선수들한테 사인 받은 저 응원 도구를 네. 북측 대사관에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네. 대사관에 저는 어떤 대사관도 한번 가본 적도 없는데. 근데 굉장히 건물 자체는 이제 소박하고 검소하게 되어 있었어요. 저희 남한 대사관처럼 이렇게 뭐 대리석 건물 이런 것도 네. 아니고. 네. 북한 안광일 대사께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여기에 있는 이제 북쪽 주민들을 보호하는 사람, 그리고 봉사자로 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어린 아이들이 왔을 때는 직접 공항에 마중 나가기도 하고 일례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남측은 뭐 물론 이제 인원이 훨씬 더 많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남측보다 훨씬 더 약간 좀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지내고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북측 국민의 보호자다. 뭐 이런 개념으로. 네. 신선하네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사 뭐 그런 이미지랑은 조금 달랐었습니다. 워낙 그 주재원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 가족같이 지내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네. 그래서 아까 사진에 나오셨던 정성심 감독님도 이문규 감독님, 남측 감독님 남성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수들이 아무래도 여성 선수들이다 보니까 정성심 감독님이 마치 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선수들 이렇게 잘 보호해 주시고 선수들도 많이 의지하고 또 그런 분위기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 아시안 게임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당분간은. 네. 몇십 년 후에 될지. 또한 모르겠는데. 50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서포터즈 이제 활동이 마감이 된 거죠? 공식적으로. 네. 그래서 돌아보시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어떤 감회가 있으신지. 처음에는 모든 게 이렇게 잘 안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북측 대사관에 연락을 드려도 답이 없고, 또 처음에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막 잘 굴러가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지내고 나서 보니까 또 주변에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많은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이렇게까지 온 건데, 이제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도 너무 즐거웠고요. 응원하고, 또 평양냉면 먹고, 또 북측분들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저희가 그분들을 그 자리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인도네시아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저분 북한 분인 것 같은데 알지만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어쩌다가 마주치게 되면 인사는 하거든요. 예, 그렇게는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관계가 없었다면 그냥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거에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먼저 지금 정부나 또 대통령은 최고 지도자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해서 평화의 기운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희도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은 해외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내가 조금 더 손 내밀겠다, 존중하면서 나가겠다 그러면 저희도 얼마든지 그런 평화의 어떤 그분들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이 통일이 앞으로 우리 많이 통일되기까지 많은 과제가 있을 텐데 결국에 통일이 되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상상이라는 거는 나도 백두산에 가는 상상, 평양에 가서 냉면을 먹는 상상, 철도 타고 북을 거쳐서 유럽 가는 그런 상상력이 통일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의 어떤 이런 구체적인 경험,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사진 그리고 저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상상력을 더 구체화시켜 가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또 더 커진 상상력으로 다시 우리가 평화가 정착이 되고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네.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만나보시면 생각보단 별거 아니었어요. 네, 저희 얘기가 뭐 별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네. 그 북한 주민 접촉 신고서 쓰잖아요. 네. 100년 기간으로 네. 해놓으셔야 되겠네. 100년 일상적으로 기간. 만나시니까. 가능하면 진짜 해놓고 싶고, 그리고 신고를 하고 났는데도 계속 이제 만날 때마다, 뭐, 식사 한번 할 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식사도 한 번밖에 아니지만, 하여튼, 뭔가 접촉을 했다 하면 바로 이제 연락을 드려야 되니까, 솔직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편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뭐 만나서 정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심각한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게임 얘기하고, 뭐 좋았다, 뭐 이게 어떻고, 응원도고, 뭐,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가 처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연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동포분들하고 그걸 한번 해야 되겠네. 그걸 없애라고, 그 절차. 그죠? 네. 신고를 왜 하지? 접촉을? 그리고 동포를 만나는데?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신고를 하다 보면 계속 뭔가 이걸 있잖아요. 두려움을 만들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야 이제 공동 응원을 하려고 했지만 그 외에 다른 일반적인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는 게 무서워서 안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접촉 신고 자체가 저희의 어떤 길들을 막는 것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마음속에 자꾸 두려움이나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주니까. 자카르타 촛불 하신 분들이 다 서포터즈 활동하셨던 거예요? 네. 저희 단체가. 그럼 이제 뭐 서포터즈는 이게 끝났으니까 올해구나. 올해 4.27 1주년 때 그 기념행사를 남북 대사분들 다 초청해가지고 하셔야 되겠네요. 저희는 하고 싶죠. 4.27이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저희가 만나는 그런 기회를 저희도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촛불 행동도 하시고 보통 이제 해외에 4.16 촛불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또 평화 문제까지 다 주제로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서포터즈 활동까지 하게 되시고 해외에서 사시면서 이런 기회를 접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 이제 아시안 게임이라는 계기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또 거기도 더 나아가서 또 북측분들하고 또 만나시고 더 나아가서 또 대사관도 방문하시고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즐겁게 만났습니다. 올해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평화통일 활동을 또 열심히 하시기를 기원하시면서 오늘 또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